7화예요. 7화. 벌써. 7. 칠. 네, 와. 벌써 이렇게 됐다는 7개월. 7개월, 7개월. 왜? 맞아, 7개월. 지금 깜짝 놀랐어. 아,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병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감사하네요. 네, 근데 요즘에 좀 피곤해가지고 막 다래끼 수술도 하고 그래서 제가 수술해달라 그러니까 의사가 비웃더라고요. 수술 아니에요. 시술이에요. 나는 막 마취하는 줄 알았잖아. 전신 마취. 어쨌든 여기 몇 센치 세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 다른 분들은 잘 지내고 계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전 뭐 늘 바쁜 삶에 뭐 별게 없네요. 그냥 똑같지 않나요? 아, 네. 맞아요.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네. 중요하고. 근황은 여기까지. 아, 우리는 안 듣고? 그 너네만 얘기하고? 선생님들만 얘기하시고. 아, 네네. 우리는 안 듣고? 지은님은 괜찮으세요? 지은님은 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요? 전 좀 많이 바빠진 것 같아요. 좀 이게 약간 코로나를 겹쳐서 좀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오프라인에서는 좀 서로 얼굴 보고 자 끝냅시다 하면 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다 전향이 되면서 좀 뭐랄까 다 끝나고도 끝나지 않은 작업들이 업무가 연장이 되고 이제 만약에 모인다면 오프라인이면 좀 시간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딱 끝나면 되는데 온라인은 집에 가서도 자 줌을 해볼까 하고 또 다시 하게 되니까 저는 좀 많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것 같아요. 지혜님도 또 그렇지 않나요? 저도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고난함께에서 일하는 건 거의 현장 위주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온오프가 크게 변화가 없기는 하지만 다만 그 현장에서도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담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뭔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야 하는 이 시기에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서 저희 사무실은 가깝게 있다 보니까 문 열면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님이 확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확진된 그 썰이 아주 거대하고 좀 또 큰 에피소드가 있다 들었어요. 제가 확진되었을 때 일들이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같이 풀어볼까 하고 가지고 왔거든요. 확진자. 확진자 썰. 확진자 썰. 인재는 레어하지 않은 더 이상 이게 되게 너무 흔해. 이제 흔해. 여기 4명 중에서도 이미 반이 확진되었기 저희 때문에 중에 50%가 확진을 네, 진짜 엄청난. 맞아요. 특히 또 병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난번에 녹화하고 다음날 갑자기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걱정 끼쳐드려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근데 이제 확진이 되셨다고. 맞아요. 아니 지난 그거 나온 거 썸네일을 보니까 엄청 추위에 타는 느낌이 이따만 그래서 막 그때 좀 투박해 보이지 않나요? 막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너무 추운 거야 그날 그 공간이. 그래서 그 정도까지 걸렸어요. 춥진 않았었는데 걸려. 계속 춥고 나만 몸이 이상해요? 촬영 직전까지도 계속 나만 몸이 이상해요? 같이 밥도 먹고 막 진짜 이러는데. 이상한 거였어. 진짜 아팠어. 진짜 아팠던 거. 아 사실 그때 그 전날 코로나 이거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뭐 당일엔 안 하셨어요? 아 당일 했어요. 당일에 오기 전에 했다고 아침에 했는데 그리고 돌아가서도 했어요. 근데 음성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그냥 그럼 아침에 한 번 더 하신 거죠? 그쵸. 근데 거기서 양성이 났어. 아. 그 우리가 녹화를 하고 저녁에 갔는 데는 음성 가서 했는데 음성. 그 다음날 열이 39도 올라가서 하니까 양성. 이게 의미가 없다. 맞아요. 근데 일에는 좀 지장이 없었어요. 완전 지장, 완전 큰 지장. 네. 완전 큰 지장이 있었죠 진짜. 진짜 궁금해요. 아 근데 나는 좀 웃긴 게 나부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일단은 나는 코로나를 딱 양성 받고 나서 나는 진짜 이건 제일 큰 특징 배가 엄청 고프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6끼를 먹었어요. 6끼요? 하루에. 코로나 때문 아니고 아니 그냥 배가 고프셨던 배가 그래서 이게 상관관계가 좀 웃기잖아요. 힘드셨구나. 근데 그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네. 배고 김종국 연예인도 엄청 많이 먹었대요.
갑자기 배가 고파서. 어.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은 운동 많이 하셔서 많이 몰라요. 근데 배가 엄청 고파가지고 야 합의적으로 찾고 싶은 거 아니야? 그날 많이 찌셨어요? 확진자. 지혜님도 이제 맞아요. 저도 왔다. 맞아요. 때가 되었다. 저희가 촬영을 무슨 요일에 했었죠? 무슨 요일했지? 수요일? 수요일? 아니야 목요일에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확진되셨다 하고 전 토요일 날 결혼식을 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약간 그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키트를 했는데 키트가 그 만든 회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회사 거를 놓고 키트를 했어요. 근데 둘 다 한 줄이 뜨길래 그럼 안심하고 갔다 와야겠다 하고 채비를 하고 그날 결혼식에 갔다가 이제 바로 교회 출근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밤에 늦게 퇴근을 해서 밤에 늦게 퇴근해서 잠을 자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열이 너무 많이 나고 저희 집에 체온계가 없는데 그냥 너무 몸이 뜨겁고 잠을 못 자고 설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또 설쳤어. 잠을 설쳤어. 자주 설쳐. 잠을 설쳤어. 네, 어쨌든. 네. 왜요? 네. 왜요, 뭐요? 아니. 왜요, 뭐요? 아니, 계속 설치길래 또 설쳐가지고. 뭐야, 뭐야? 사람한테? 설치는 아니. 아니 그래서 잘라주세요.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했는데 주일날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확진이다 생각이 들었고 제가 심지어 그 주일날 간만에 휴가를 받아서 그 전에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간만에 휴가를 받아서 제주도 가는 티켓을 끊어놨고 일요일 출발해서 수요일날 오는 거였고 숙소도 1박에 20만 원짜리를 예약을 해놨어요. 주일날 이제 오후에 퇴근해서 가는 걸로. 근데 이제 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했는데 한 줄이 나오길래 그냥 몸살인가 보다. 여기 가신 거예요? 못 갔죠. 근데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갔다가 퇴근해서 가는 일정이었는데 검사를 했는데 한 줄이 나오길래 그래 몸살이다 하고 타이레놀을 먹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출근을 했는데 그때부터 막 몽롱해지고 그 정신을 못 차리겠고 초점이 잘 안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후다닥 예배만 드리고 후다닥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키트를 했는데 또 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요일 아침까지 키트를 6개인가? 8개를 했어요. 그러다가 월요일 아침에 2줄이 떴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일단은 퇴근을 하면서 다 취소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잊어버리고 차 예약한 거 렌트랑 그 돌아오는 비행기 취소 못하고 날렸어요? 날렸죠. 그래서 그렇게 월요일날 아침에 두 줄 떠서 바로 검사하고 PCR하고 그날 확진자 김지혜님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그걸 다 연락해가지고 이거 하기도 네, 진짜 맞아요. 그게 힘들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일요일날 아프니까 이제 검사하러 가는 곳마다 이제 뭐 사람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연곳이 거의 없거나 그래서 제가 아침에 퇴근하고 PCR 검사하러 4군데를 돌았는데 다 못 받았었어요. 줄이 길어서요? 줄이 길기도 했고 그 자가 키트 2줄인 거 없어서 검사가 불가능하다, PCR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또 못 받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2줄 떠서 그거 들고 급하게 갔죠. 아니 PCR 줄 말씀하셔서 제가 하는데 저도 양성 뜨고 보건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스크 딱 쓰고 막 걸어가는데 약간 이 확진자가 지금 활보라는 거야.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그래서 이제 그 보건소 줄이 엄청 길어가지고 줄 서는데 너무 죄책감 있는 거야. 막 혼자 막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가리고 옆에 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근데 막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줄 서서 혼자 되게 힘들게 막 이러고 했는데 다 걸린 사람들이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근데 아닐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PCR 이게 없으면은 맞아. PCR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가족은 해줬잖아요. 그, 본거 가족. 근데 거의 다 그냥 거의 거니까 다 그냥 가지고 왔어. 다 꺼내서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그냥 막 그걸 모르니까. 맞아. 그래서 어쨌든 경리는 어떠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 날씨도 좋은데 집에 갇히셨잖아요. 날씨가 엄청 좋더라고요. 정말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지금 제주도에 있어야 되는데 저 휴가를 쓰고 격리를 하니까 그럼 휴가철이 됐어요? 휴가 처리가 되긴 했죠. 왜냐면 이미 이렇게 쓰고 쓴 간 거라.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격리를 했죠. 교회? 아니요 사회성교 단체 고난함께 좀 한번 영화 편지. 이 자리를 다음 달에 3일 정도만 휴가를 쓰게 해주신다면 아리가또.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제 또 그 시즌에 네, 맞아요. 투표도 이제 하셨다고. 그 시즌에 대선 시즌이었어요. 근데 이제 격리를 하니까 아예 밖을 못 나오잖아요. 근데 밖을 너무 나오고 싶은 거예요. 몸이 나아지니까. 수요일, 목요일쯤부터 나아졌거든요. 그럼 한 이틀만 아프신 거네요? 아 3일? 일, 월, 화. 그리고 수요일날 오후부터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일, 월, 화, 수 정도 앓고 그 주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그 확진자 사전 투표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사전 투표를 하면서 바깥 바람을 쐬야겠다. 그또 제가 자취를 혼자 하다 보니까 창문을 열어도 앞건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잘 안 들어가니까 바람을 좀 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확진자 선별진료소 그 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제 난리였어요. 진짜 그런 난리도 없고 그날 또 하필 추웠거든요. 바람이 엄청 불고 근데 확진자들은 실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5시까지 오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1시간만 외출을 가능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5시에 이제 투표 시작한다고 하니까 4시 50분쯤 맞춰서 갔는데 그때 번호표만 나눠주고 투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가 밖에 있고 근데 막 바람에 휘날리고 있고 저는 금방 하고 들어올 줄 알고 옷을 엄청 얇게 입고 갔는데 줄을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300몇 번인가 이랬는데 그 뒤로 한 뭐 1200명 정도가 이렇게 줄을 섰어요. 근데 이게 6시부터 투표를 시작하더라고요. 일찍 저녁? 가도 저녁? 네. 일찍 가도 못해요? 네네. 아니 5시까지 오라 그랬잖아요. 네. 5시까지 와서 번호표를 받고 1시간 대기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사전에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와우. 어머. 근데 더 중요한 건 코로나 확진자들은 밖으로 나갈 그 영역 범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확진된 사람들이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정해진 구역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해진 구역도 사실상 주택가 그냥 골목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들 몸이 아프고 아픈 상태에서 왔으니까 막 불만을 엄청 토로했죠. 이게 뭐냐 뭐 실내라도 보내주던가 아니면 차에라도 가 있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투표 진행하는 거 도와주시는 분들은 안 된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열어줄 테니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도 안 켜주고 그래서 다들 그건 싫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밖에 대기하고 6시부터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말이 되나? 앞 사람이 몇 번을 찍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바람에 투표하는 게 휘날리니까. 밖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줄을 서서 한 명씩 들어가는데 그 투표함도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고 근데 막 바람이 휘날리니까 이 사람 몇 번 찍는지 보이고 가까웠어요? 네,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투표함도 밖에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투표함에 직접 못 넣는 거예요. 투표한 거를 한 종이를 그러면 어디다 둬요? 그거를 어떤 아저씨가 받아가요. 그 뭐 봉투에 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가요. 접어서 네, 받아가요. 접어서 받아가면 그거를 이제 넣고 저희한테 와서 넣었습니다 얘기를 들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넣는 걸 볼 수도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투표함을 밖에 꺼내다 달라. 우리가 넣어야 이거는 안심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니 대신 누가 넣어주는 게 위반이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이렇게 종이봉투 그냥 봉투 하나 주고 거기다 꽂고 아저씨한테 주게 하는 구조였던 이건 거죠. 진짜 썰이다. 진짜. 안 그래도 온라인에서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뭐 맞아요. 쇼핑백에다가 넣게 맞아요. 한다든지 막 플라스틱 그 구멍난 바구니에다가 담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 보고 진짜 저래도 되나? 이랬었는데 뭐 중고등부 임원단 뽑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거 잘해.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걸로 아니, 진짜. 항의하니까 그냥 서류 봉투를 또 가져오셔서 그럼 여기다 넣으라고 어머. 받아가고. 근데 저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 몰랐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친구랑 통화하는데 친구가 난리였다. 그래서 뭐 인천에 어디에서는 투표가 중지됐다고 하더라고요. 확진자 부평. 부평이에요? 네. 야, 확진자 사전 투표가 나 중지됐다고. 부평 살아. 좋은데 사시네. 좋겠네. 투표 못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난리였다. 이거는 진짜 이런 난리가 없다. 그래서 투표 끝나고 집에 오니까 6시 50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거의 2시간을 네. 찬바람 맞으면서. 네. 그래서 몸살 또 걸려가지고 또 월요일- 이제 다 나가는데. 월요일 또 앓고. 어. 사전 투표 안 하셨어요? 안 했죠. 그때쯤 해제였나? 저는 당일 투표를 했어요. 사전 투표 안 하시고.
근데 당일도 근데 막 이렇게 보인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 막 이렇게 보였다는 게 저 이런 사람 얘기 이렇게 했나? 해서 막 째려보고. 그 제 뒤에 있던 째려보고. 아저씨가 엄청 화나서 저 사람 지금 11번 찍었잖아요 이렇게. 왜 그러니까 말해? 왜 말했어 그 사람은? 아니, 이게 다 보인다. 누가 뒤에서 잡아주거나 해라 하면서 지금 저 사람 11번 찍어. 11번 누구야? 12번은 나는데. 11번 뭐. 저 사람 지금 2번 찍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니 이걸 얘기한다고? 이걸 얘기한다고? 그래서 투표 인증한다고 여기 찍어오잖아요. 그거 눈치 보여. 밖에 다 보고 있거든. 다 보이거든. 근데 또 그 도와주시는 분들 투표 같이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밖에 없어서 그래서 아주 난리 부르스였던 막 진짜 투표 아주 난리 부르스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격리 해제될 때까지 앓으신 거예요? 다 나아가는 중에 격리 해제쯤에 또 다시 아팠죠. 몸살이 시게 몸살이 와서. 걸려서. 네, 몸살이 시게 와서. 네, 카톡으로는 되게 이렇게 괜찮은 느낌으로 보내는데 많이 고생을 했군요. 저 괜찮다고 했나요? 아, 약간 나가고 느낌이 싶은데 답답하다. 맞아. 바람 좀 쐬고 싶다. 맞아. 날씨 왜 이렇게 좋냐. 맞아. 그랬어요. 밖에 날씨가 진짜 좋다고 계속 소식을 전해주셔가지고 저는 안 행복한데 자꾸 주변인들이 지혜 행복해 하던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네, 아무튼 엄청 힘들었던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경험을 했죠. 근데 격리 해제 일까지 그럼 어쨌든 이제 앓고 계셨고 맞아요. 해제되자마자 바로 이제 또 근무에 맞아요. 투입되시고. 맞아요. 월요일날 맞아. 바로 출근을 했죠. 휴가를 냈는데 작년 여름에도 휴가를 내고 아팠어가지고 영상 편지 아까 나갔으니까. 나갔으니까 징크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휴가를 쓰면 안 돼. 그냥 잠수를 타야 될 것 같아요. 휴가를 쓰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나가도 돼요? 잠수 타시면 잠수 타면 잠수 휴가 난 걸로. 휴가 쓴 휴가인 걸로. 걸로 휴가인 휴가 걸로 쓴 해주시겠죠 걸로. 뭐. 이렇게 눈치껏 해라. 눈치껏 해주시겠지. 봐라. 맞아. 아니 그래서 저는 약간 궁금했던 게 그 지혜님이 격리하면서 주일이 꼈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또 어떻게 드렸는지 왜냐면 또 담당이 유치부라서 맞아요. 어떻게 했지? 다른 분한테 맡겼나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누가 맡아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런 건 안 됐고. 짤없어? 짤없어. 안 됐고. 근데 뭐 이제 저희도 뭐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이래서 이제 근데 제가 뭐 엄청 힘든 상황이 아니니까 맡을 수 있어서 했는데 또 그 주간이 사순절 시작 주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사순절 첫째 주라서 이제 애들이랑 줌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제가 보통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식으로 하는데 이번 주는 이제 영상을 집에서 찍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줌으로 예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줌 예배를 드렸는데 힘들죠. 유치부랑 줌 예배 하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다들 줌 예배 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교회를 옮긴 지 이제 3개월? 이제 4개월 다 돼가는데 그 전에는 줌 예배를 계속 줌으로 예배를 하셨어요? 네, 애들이랑? 줌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었고 지금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되게 적기 때문에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사실 그 당시에 줌이 몰랐거든요. 저 줌이라는 게 생겼고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줌을 어떻게 내가 해야 하고 뭐 배경도 바꿀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화면 공유도 있고 막 이러면 처음엔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마치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이제 배우시잖아요. 그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저보다 줌을 더 잘 알아요. 네. 저도 7세 친구가 줌 예배 하는데 갑자기 그림을 그려서 얘가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래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막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게 약간 복잡하고 또 줌이라는 게 뭐 한국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또 돈 계산을 잘해야 돼요. 다시 해줘. 몰라. 다시 해줘. 알았어. 넘어가. 한 번 다시 해줘. 아니 영상은 그냥 편집하면 돼요. 한 번만 아니, 다시 해줘. 그래서요. 아니 그래가지고 네. 좀
그런 걸 배우고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지만 아이들이 집중을 못해서 맞아. 아이들 거의 그냥 누워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몇 살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초등학생이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또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니까 아이들의 감정이 안 읽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애들아 그렇지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웃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줌보다 마스크 쓴 현실 존재가 낫지 않아요?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장단점이. 왜냐면은 그거는 또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아이들이 화면을 끄면 끝이거든요. 진짜 비대면이지. 나는 진짜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 하는데 비대면 안에 진짜 비대면이에요. 화면을 끄는 거. 그러면 정말 비대면이야. 음성만 듣고 음성도 안 하지. 일반적인 송출. 라이브 송출이지. 그래서 나는 그래서 라디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어떤 근데 아이들 또 문화는 채팅이더라고. 맞아요. 약간 그래서 약간 유튜버 느낌. 그럼 나는 지금 말도 하면서 애기들한테 채팅도 약간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뭐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옛날에 게임할 때 그랬던 거 같거든요. 피아니스트 같았는데요? 게임하고 막. 그래서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또 대면을 했지만 마스크로 또 아이들의 감정도 잘 읽기도 어렵고 그리고 대면 예배지만 뭔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뭐 2부 활동하자, 우리 어떻게 나눔했는지 모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아이들과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걱정도 있고 그리고 찬양할 때도 좀 힘들어요. 마스크 써서?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마스크 쓰고 하면 찬양을 하면 답답하고 맞아요. 찬양하거나 말씀 전하기도 되게 어렵고 아이들한테 뭔가 확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교육부 하세요? 네, 중고등부. 그래도 좀 말이 통하는 애들이랑 또 거긴 다르지 않아요? 그니까. 뭐 말이 통하죠. 뭐 근데 아이들이랑 요번에 밥 먹으면서 물어봐서 솔직히 어떠냐. 근데 얘네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것이 학교랑 다르다를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다. 종교의 어떤 행사를 줌으로 하는 게 이게 얘네들이 진짜 왜요? 아니 종교다라고 아이들이 인식했다라는 게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아니 근데 치고 싶었는데 참았어. 아니 진짜로 진짜 여기 애들이 이게 학교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뭐 예배 드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약간 솔직하거든. 애들이 저한테 저 전도사인데 전사님 제가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대해달래.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그래서 종교 행위를 줌으로 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건지 약간 요즘에 제가 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의 대답은 그게 좋다는 거 싫다. 싫다고. 학교는 괜찮은데 학교는 괜찮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오프라인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뭐랄까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그런가? 해야 내가 뭐 혼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들이 엮여 있어서 그런지 이거는 해야 하지만 뭔가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고 하니까 그냥 심한 말로 그냥 나 하나님 안 믿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그런가? 진짜 안 믿는데. 아니 뭐 안 믿네. 우리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렇잖아. 그럴 수 있지.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갑자기 만나요? 하나님 언제 만났냐고? 아직? 만나는 게 뭐예요? 아니 어떻게 만나? 어디서 만나? 그 나이 때문에 아니 그만 얘기해. 그만. 전도사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만. 전도사잖아. 그래서 전도사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궁금한 거는 이게 줌으로 과연 완벽한 예배를 이렇게 할 수 있나? 맞아요. 그거 고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안 근데 된다. 안 여기는 된다. 줌으로 예배 뭐 청년부나 혹시 뭐 줌으로 하다가 청년부를 교회 좀 다니세요. 전도 좀 하세요.
아니 그래서 들어보세요. 네네. 제가 이제 줌으로 예배를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줌으로 예배를 드렸었죠. 1년 동안. 근데 이제 그때 리더였어. 그래서 막 그게 너무 첫 해 기억나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막 안 하던 줌으로 사람들을 봐야 되니까 그 피로도도 되게 굉장하고 이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인 친구들 내가 양육하는 거는 맞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그 사람들이랑 내가 어떻게 온라인으로만 컨택을 하면서 이걸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피로도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험들을 하고 이제 저는 지금은 나와서 이제 친구들이랑 그냥 모임을 하고 있어서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4명밖에 안 돼서 저희는 그냥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저희도 이제 초반에 막 확산되고 심했을 때는 뭐 줌으로 하고 그랬는데 이미 서로를 되게 잘 알고 있고 좀 친밀한 관계니까 줌으로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게 아쉬운 거예요. 저희 맞아요. 줌으로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그게 되게 아쉽고 이게 하여튼 오프라인이 가져다주는 그 무언가가 있으니까 이게 줌만으로는 예배가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맞아요. 뭐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 맞아요. 아니, 저는 지금 유치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전 유치부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한 거는 그래도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유치부 사역은 또 처음이고 더더군다나 비대면 유치부를 생각을 안 하고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번 사역을. 그래서 이 친구들과 줌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게 좀 무서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무서웠던 일들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하고 있을 때는 이제 제가 막 급하게 원래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줌 예배로 했어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그냥 영상으로 송출하고 이렇게 예배를 한 번 드리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 얼굴 만나고 소통하고 하자 이런 의미로 드리는데 이제 제가 급하게 코로나가 첫째 주에 걸렸고 잘 됐다 사순절 시작하는 주간이니까 그리고 새로운 교재로 시작을 할 거니까 애들 줌으로 만나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영상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 가정에서 노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주말에 예배를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나가시고 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친구들이 되게 저조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날도 제가 격리되어서 줌으로 예배를 한 날 한 친구가 들어왔고 그 친구는 또 새로 올라온 5세 친구였고 근데 어머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힘들죠. 얘가 너무 힘들어할 것도 뻔히 알고 그 얘가 힘든 걸 저도 아니까 저도 힘들고 이걸 같이 지켜보는 선생님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유치부 예배를 아무리 짧게 한다고 한들 20분에서 30분은 좋게 가니까 이 예배를 어떻게 20-30분을 아이들의 집중을 끌어내면서 할 수 있을까를 여전히 고민 중인데 여전히 정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결국에는 이제 이전에 예배 줌 예배 때는 어떤 아이는 엄마 나 하기 싫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호사닥 카메라를 끄시고 근데 까먹고 음성은 안 끄시고 나 하기 싫단 말이야가 들려가지고 내가 놀라서 마상 어떡하지 어떻게 이어가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그런 것들이 숱하게 반복되다 보니까 완전 와닿는다. 이 힘듦이 진짜. 유치부에게 이 온라인 시대를 어떻게 계속 끌어갈 수 있나 이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교회들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지? 또 너무 궁금하고 근데 비대면만이 답인가? 아니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만이 답인가? 이런 고민도 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대면을 계속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나 교회가 어쨌든 비대면 상황에서 비대면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유치부 친구들을 생각하면 그건 또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되게 동의하는 게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서 우리가 뭐 여러 장비들을 되게 많이 샀잖아요. 뭐 예를 들어 카메라도 사고 뭐 뒤에 있는 크로마키 천도 사고 여러 가지 돈이 없는 상황에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지금은 또 이제 위드 코로나 되고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규제도 되게 많이 풀렸고 하니까 당연히 대면을 예배 드리잖아요. 대면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스튜디오 만든 게 약간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
정말 대면이 답인가? 뭐 하나의 행사로 사용할 때만 그 장소를 사용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비대면과 대면을 또 동시에 해야 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 규제들이 풀렸다고 해서 규제들이 풀렸다고 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덜 위험해졌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맞아요. 제 주변에만 봐도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증상이 많았고 최소 목이 아프다, 기침이 심하다, 그리고 이 코로나 격리가 해제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후유증으로 남는데, 이 격리가 뭔가 이런 규제들이 점점 풀리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의 예배도 그냥 그래? 풀렸으니까 바로 대면으로 가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위험성도 계속 고려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코로나라는 게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르고, 근데 특히 더 이제 중증 환자분들에게는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모이는 게 또 그렇고, 또 한편은 또 그렇다고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기도 뭐하고, 지금 상황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정리가 되지 않지 않았나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 사역자라서 이게 질문이 적합하지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사역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성도 청년 이렇게 가는 입장에서는 대면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비대면이면 그만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뭐 그냥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과정의 하나인데, 그게 물론 줌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볼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딱 요만큼만 보고 이 사람의 모든 걸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대면이 너무 저는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1년 코로나 첫 해에 1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피로도 있죠. 그 내가 줌으로 준비해야 되고, 저 사람들 막 내가 연락도 먼저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막 굳이 전화하고 연락해가지고 또 한번 나오라고 해야 되고, 뭐 줌으로 참여하라고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이게 엄청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른 거죠,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과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의 그게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또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실제로 그냥 어떠니, 뭐 중증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리고 싶은지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이후에 좀 뭔가 생각이 많이 정리되고, 좀 이 사태가 안 좋은 사태지만 어느 정도 돌아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감리교나 뭐 이렇게 감리교 분들이시니까 감리교 분들이시니까 이제 네, 성례 이런 게 되게 강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줄곧 있었던 곳이 이제 말씀 중심의 교회들이었어요. 설교 중심의 교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을 깨달으면 이제 예배가 이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줌으로 똑같이 설교 듣고 이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는 전통의 어떤 교회들은 이게 말씀 중심, 약간 이게 설교 중심 예배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저는 지금 여쭤보셨으니까 이제 대면 예배 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말씀 중심의 이게 아니라 그 공동체성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런 것도 어떻게 할까, 약간 이런 고민을 2-3주 동안 지금 선생님들이랑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 네, 대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면서 좀 뭐랄까, 사실 그냥 주일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하루 그냥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모임하고 집으로 오는 정말 단순한 모임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비대면 되고 나니까
그 예배 드리는 그 소중함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성찬도 할 때 그냥 매번 하는 성찬이었다면 이제는 성찬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이제 비대면으로 보다가 대면으로 봤을 때 너무 어색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비대면에서는 약간 사이버 친구처럼 안녕 막 이렇게 하다가 텐션 엄청 높다가 갑자기 왔는데 다시 낯가리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좀 그 병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저는 이제 교회 권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세가 이제 좀 되셨는데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자기는 너무나도 그립대요. 왜냐면 교회에서 맞아. 같이 진짜 왜냐면 자기 너무 약간 슬퍼지는데 왜냐면 교회에서 밥 먹고 이렇게 약간 눈시울이 지금 저기 아니 미안. 아니 본인이 눈시울이 해서 다른 사람들 세상이 촉촉해져서 님의 눈이 촉촉해져서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에서 밥 먹는 게 그립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교회라는 공간이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근데 교회에서 내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밥을 만들어 먹고 함께 정리도 하면서 또 간간히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자기가 너무 그리운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젊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밥을 못 먹게 되고 뭔가 좀 더 소통이 끊기게 되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하지? 뭐 이런 고민을 좀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예배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하니까 저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맨 처음에 코로나 초기에는 이제 교회가 국가랑 협력해가지고 뭔가 이제 국가의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좀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국가까지 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 무슨 말인지 아니 들어봐봐요.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왜냐면은 그건 거죠. 갑자기 뭘 하려고 그랬지? 듣고 있다. 오케이. 공동체성. 그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단지 학교나 일반 이런 다른 기관처럼 그냥 뭔가 지식을 전달하거나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받고 내가 뭐 돈 주고 산다거나 약간 이런 차원의 조직이 아니라 그 어떤 공동체성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그게 사회에서도 되게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방금 그 권사님처럼 그게 유일한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그럴 수 있잖아요. 존중. 역시 그닥은 달라. 그런데 약간 아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국가가 코로나랑 손을 잡고 뭘 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손을 잡았다고? 그게 아니라 손 잡았다고? 아니 왜냐면은 못했어. 저도 제 입장이 코로나에 관한 이제 종교인으로서의 입장이 국가에 항상 맞춰줘야겠다. 일단은 더 보수적으로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뭔가 이런 뭘 느끼냐면 저기 멀리 있어요. 시골에 있는데 군청에 그게 없는 거야. 연락을 해도 대안이 없어. 대책이 없고 물어봐도 다 달라요. 네, 정확한 뭔가 이렇게 제안을 못 해줘. 지침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좀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서 뭔가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야, 그 지침을. 근데 좀 그래가지고 지금 한 2주 동안 그런 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교사들 다 회의해가지고 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키트를 보내준다라든지 약간 맞아. 이런. 예. 처음에 들었을 그런 때는 왜 이렇게 됐던 그러니까 나 이런 얘기 10개를 올려고. 왜냐면은 초반에 그런 이상한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상한 선교센터 막 이런 데서 다 같이 백신 안 맞고 막 다 같이 막 밥 먹고 그래서 막 맞아. 건물 하나 통째로 막 확진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반사회적인 지침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반사회적인 집단들이
특히 종교시설 안에서 많았기 때문에 들으면서 지금 뭐야 지금 뭐 하자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이랬는데 난 넓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넓었다. 너무 넓었다. 근데 확실히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매번 어떤 교회의 역할들이 사회에서 기대되는 교회의 역할들이 있었다면은 지금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근데 뭔지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약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거를 지침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왜냐면은 코로나 확진돼 보니까 된 사람들이 되게 뭔가 배제당하고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사실 그런 어떤 지침들 배제시키지 않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게 뭔가 교회 차원에서 어떤 키트를 보내준다거나 약간 이런 노력들을 하면은 좀 더 뭔가 교회가 앞장서서 어떤 이런 상황을 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특히 개신교는 중앙 시스템이 없잖아요. 가톨릭은 교황이 하지 마라 이러면 안 하는데 개신교는 누구랑 얘기해야 돼? 자영업자. 정부가 누구랑 얘기해야 돼? 자영업자죠. 그러니까 정말 각자가 정말 멋지게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너무 추상적이고 추상적이세요? 왜냐면 사실 키트 주고 막 이런 거 그 전에 막 그 우리 뭐 기본소득 막 이러면서 막 교인들한테 돈 나눠주고 막 이런 것도 하는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품권 나눠줬거든요.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 신세계? 근데 온누리 온누리가 뭐야? 온누리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몰라요? 오늘의 상 아 시장에 쓰는 거? 아니 근데 그 눈빛이 너무 혐오. 너무 혐오의 눈빛이었어. 난 또 롯데 상품권 같은 거 주는 줄 알았지. 진짜 뭘 또 이런 걸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저희 아빠가 확진이 됐었어가지고 저도 같이 격리 당했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이라서 사실 저는 밀접 접촉이어도 3차까지 맞은 사람이면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활동을 해도 됐었으나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는 4인 가족 중에 아빠는 확진이고 엄마랑 동생은 생계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어서 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강제로 같이 이제 격리하고 웬만하면 집에 있는 게 좋으니까 또 같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늦게 키트가 교회에서 왔어요. 근데 이게 구성도 괜찮고 이게 이게 교회에서 챙겨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진짜 처음 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의미 없는 일 같은데 되게 좋아요. 당하면 좋더라. 좋은 얘기 한 거죠, 저. 좋아요. 그렇다. 왜냐면 그 격리 대본 당사자로서 사실 그 뭐 구청이나 그런 데서 해주는 게 연락 안 없어요. 와요. 연락도 안 와요. 저는 4일째에 전화 왔어요. 동거인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아 끝이에요? 응. 뭐 없어요? 뭐 없어요. 확진자 김재희 씨 맞으시죠?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랬더니 동거인 있으세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혼자 격리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근데 왜 옛날에는 키트도 주고 그랬었잖아요. 요 근래에는 없어진 너무 지꽤 확진자 됐고, 많아지니까. 꽤 됐어.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없어진 건지 그 전에부터 없어진 건지 근데 이제 65세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마스크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65세 이상이신 두 분이 격리가 되셔서 집에 있었는데 해제 당일날 마스크가 드디어 도착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늦어. 쪽지가 왔는데 어른용 마스크가 없어서 어린이용 마스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뭐라도 해야 되는. 네, 그냥 진짜 그냥 맞아. 맞추는 느낌인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뭐 구색 맞추는 느낌 정도로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뭔가 이 되게 혼자 있고 그러면서 격리를 하고 있고 막 식사도 잘 못 챙길 때 그때 뭔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뭔가를 해주는 건 되게 반갑고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게 무조건적인 대안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키트를 보내주고 교회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라는 맞아요. 거를 뭐랄까 상기시켜주고 그런 건 좋은데 한편으로는 혹여나 그렇구나 이게 좋은 대안이었구나 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 그것만 대안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렇게 봤지만 실제로 걸리신 분들은 혹시 몰라서 더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내가 아무리 격리 해제가 며칠 지났어도 내가 교회 나와도 되나? 약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더 좋은 대안들을 함께 그쵸.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집단지성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그 키트를 보내주는 것 자체가 뭔가 너가
해제되고 나서도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 의미처럼 받아들여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너무 맞아. 자책하지 마. 맞아. 이런 그 거.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맞아, 옛날이었으면 진짜 아유 저 장로님도 확진됐었대. 나 인제서야 듣는 거예요. 지금 맞아. 한 4-5달이 맞아. 지났는데 비밀로 하다가 그땐 진짜 비밀로 하고 야 그 장로님 교회 나오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도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은 그냥 뭐 일상 같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소수일 땐 문제였는데 다 걸리니까 이게 다수가 돼버리니까 해결이 된 거지. 이게 교회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이걸 해결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또 만약에 지금은 전염병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 어떤 소수자성이 교회가 소수자성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다 같이 스스로가 소수자가 되지 않는 이상 이건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키트 맞아. 주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이번 기회에 마련이 되면 좋겠다. 근데 진짜 상상력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힘들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재원님께서. 그랬나요? 일을 했다. 리더로 일을 리더로 했다. 일을 하면서 좀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전에 코로나 전과 후에 약간 신앙의 모습이 좀 달라졌는지. 저 그거 첫 해에 진짜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아예 뭐라고 하죠? 제적 명단 싹 다 정리했거든요. 그 해에. 맞아요. 왜냐면은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몸집이 이렇게 커져 있었던 거죠. 명단만 막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진짜 떠날 사람들, 그러니까 내년에 남을 거야 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명단을 다시 짰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진짜 사람들이 다들 엄청 갈려나갔구나. 지금 보건소 직원들 갈려나가듯이 약간 교회 안에서도 이걸 해야 된다고 푸시를 받고 내가 리더한다고 간사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그렇게 소모된 에너지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는 교회 같은 거 안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가고. 근데 이제 저도 그랬었어요. 이게 하여튼 이렇게 유지될 공동체면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게 그냥 계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코로나 터져서 줌으로 예배해보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동원 안 해도 되겠는데? 내가 뭐 리더 간사 이런 거 안 해도 되겠는데? 그냥 교회 안 다녀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의 패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상적으로 사고하면 그냥 그렇잖아. 뭐야, 나 주말에 이렇게 쉴 수 있었네? 직장인들 얼마나 피곤하고 빡세니까. 주말에 이렇게 주말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잖아. 이게 경험이 되니까 교회가 절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떠나는 거는 너무 그냥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 같아요. 맞아요. 매력적이지 않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매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매력이 뭐야, 나 갈려 나가고. 맞아요. 저도 교회 이제 코로나 시기에 딱 그만두고 한 6개월 정도 쉬었었는데, 그때 그 시기에 비슷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 찾으면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말씀들이 충분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그 말씀 듣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내가 듣고 싶을 때 일하다가도 들을 수 있고 뭐 지하철에서도 들을 수 있고 이 정도로도 충분히 채워지는 느낌이니까 내가 굳이 교회에서 막 내 영혼을 갈고 막 내 몸을 갈아서 애쓰지 않아도 난 충분히 나 스스로를 채울 수 있구나의 정도의 만족감으로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 있구나를 깨닫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병희님도 얘기해줬는데, 그래서 신앙의 모양도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 청월함에서는 청월함 홍보 홍보 타임. 저희 이제 성경 함께 읽기 챌린지라는 그 시리즈로 진짜 방금 전까지 했던 모든 게 진정성이 아예 없어진다. 아니야, 들어봐. 이제 그래? 빌드업, 본인도 빌드업하면서 왜 이래? 프로끼리 왜 이래? 해보세요. 근데 하는데 이제 1년 동안 성경 1독을 하는 걸 목표로 약간 챌린지 형태로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몇 장씩 읽고 이제 인증하는. 근데 여기에 되게 특이한, 그러니까 열심인 분들은 챌린지 이것저것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기성 교회에서 볼 법한 사람들인데 온다. 이런 묵상과 기도문을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왜 하고 있지? 왜냐면은 이 함의가 달라요. 막 장애인 이동권 시위 이런 거 보면 불편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감수성도 다른데 이제 거기 근데 이분은 청원을 사는 이 모임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의 묵상들은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서 왜 여기서 이걸 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그래서 예전 같으면 청월함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선택을 했겠죠. 근데 맞아요. 지금 교회가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냥 예배, 주일 예배만 급급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 약간 수행가? 특수? 코로나 특수? 청월함? 근데 어쨌든 이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를 찾아간다든지 유튜브도 되게 이 기독교 시장이 크더만요. 맞아요. 저 안 봐서 전혀 몰랐는데 저도 몰랐는데 엄청 많아요 유튜브. 그 진짜 넓더라고요. 이렇게. 뭐 나 하려고 한번. 아니야. 바로 그냥 아니야. 대단하다. 응원해. 들어볼 의지가 아예 없네 진짜. 그러니까 뭐 사역자인 분도 계시고 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신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수요가 되게 탄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싶어 그러면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딱 자기가 필요한 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되게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훨씬 활발해진 것 같아요. 훨씬. 기도하고 싶다 하면 그냥 에어팟 그거 이거. 뭐야 그거 노이즈 노이즈 캔슬링 캔슬링 하고 하고. CCM 뭐 2시간짜리 이렇게 켜가지고 카페에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잠들어 솔직히 하다가. 그러니까 여하튼 꼭 교회를 가지 않아도 그 상황,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술력도 그 공간과 장소와 이 모든 것들을 딱 확보해주는 기술력이 또 같이 코로나랑 같이 온 것 같아. 예. 근데 그러면서 뭔가 문득 드는 건 그럼 교회에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드는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 저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유지는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아니 뭐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런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신앙 자체가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성이라고 여겼을 때는 그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는 그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런 현상들을 이제 위협을 느껴서 유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맞아. 위협을 느껴서 그건 가짜다. 맞아, 그렇게 하는 건 맞아.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거 말할 게 아니야. 이단이다 잃어버릴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아니라 그건 인정해 주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로서의 어떤 맞아. 그게 뭐 신학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논의가 필요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서 문득 저희 교회 자랑하는 건 아닌데 나름의 자랑이기도 한데 그 저희 교회 저는 청년부 예배도 청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줌으로 예배를 하는데 그때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잘잘법이라고 줌으로 같이 보고 그걸 끝나고 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 컨텐츠를 예배에서 같이 활용해도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이런 뭔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이미 컨텐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컨텐츠들을 교회에서 잘 사용해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청월함 그것도 성경 읽기 챌린지도 뭔가 교회에서 같이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 교회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맞아요. 그 뭔가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다지면서 이 컨텐츠들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나은 잘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교회 신앙생활은 그거다라고 규정하면서 그걸 못 버리면 진짜 끝까지 힘든 것 같아. 근데 네. 저는 이렇게 뭐랄까 뭔가 어떠한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도 이것을 수용하고 이것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동의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교회에서 기본적인 예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냥 흘러가는 하루처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좀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성찬해야 될 때면 성찬을 하고 뭐 2부 모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2부 모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소홀했지 않았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교회에서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눔도 되게 중요했고 이 예배 기도가 되게 중요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중요했다라는 것을 저는 교회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분들도 물론 저도 교회에 가는 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좀 다시 되돌아보게 됐었거든요. 이번 코로나로. 그래서 저희 평현타임 이렇게 갈 거야 다들? 아니 왜냐면 난 뭘 해야 되나? 나는 뭘 해야 책 되나? 언제 나와요? 5월에. 근데 난 진짜 힘든다. 다음 달에 해요. 다음 달에. 나 5분 줘야 된다 시간. 진짜. 오케이 줄게. 난 뭐해? 평현타임가. 그래. 그래서 아니 뭐 그냥 뭐 우스갯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저희 평교인에서 하는 그 사순절 그 기간 동안 하는 그 모두의 피정도 떼제 수사님을 모셔서 같이 떼제를 하는 그 모임이 되게 소중하다는 것을 되게 느꼈었어요.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거죠? 네,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방역도 열심히 하고 열 체크도 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같이 떼제 찬양을 하고 다시 묵상을 하고 하는 그 힘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왜 그럴까 했더니 우리가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보냈던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되게 중요했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애써서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좋으신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있어. 은혜 받고 있어 지금. 취하네. 아니야 나 진짜 맞는 너무 맞는 말 진짜. 취하네 지금. 이게 뭐 종교도 아니고 지금 뭐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맞아. 너무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을 본질적인 교회가 본질적인. 정말 본질을 피정 되게 인기 많았죠 저번 시즌 거. 네, 저번 시즌에 너무 인기 많았고 정말 저도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코로나로 되게 힘들잖아요. 코로나며 여러 가지로 되게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때 그냥 그 이콘이나 초를 딱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몇 자리가 남았나요? 네, 아직 좀 꽤 남았어요. 한 정말? 5자리 정도 남았는데 네, 아직 2강이 남았고요. 이게 될 나갈 때쯤에는 때쯤은 끝났겠네요. 끝났겠다. 다음에 또 기획할 거니까 오시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멘. 취했다. 지은 말에 취했어. 은혜. 취했어. 난 요런 아. 거거든 나는. 아. 내 감수성은 또. 근데 확실히 비행이. 그 사실 신앙의 모양도 그러니까 영성 막 옛날에 영성 테스트 유행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지성을 강조 안 해봤어요? 영성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막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영성이 색깔이 있어요? 처음 듣는 말이야. 다음에 나 얘기해보는 신앙생활 거 열심히 아니야? 했다고 아니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나 신앙생활 나만- 열심히 했는데? 나만 그냥 청년 1인데 왜 이래? 아니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신앙 테스트 그러니까 막 이런- 지성주의 영성, 막 자연주의 영성 뭐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저 근데 약간 책한 거 맞아요. 한국 MBTI야. MBTI로 해야지. 교회판 MBTI.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당신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군요? 막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야? 아니고. 뭐야? 아니 그거 알아들려면 베드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 대충 알려주죠. 이렇게 다혈질이며 막 이런 거 알려주죠. 하여튼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이거 뭐 지성으로 이렇게 딱 알아서 뭔가 이제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사람의 유형이다. 아니면 막 열정적으로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손들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다. 아니면 막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막 이렇게 교류하는 사람이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좀 코로나 때문에 요 스펙트럼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한 군데로 묶어둔 거잖아요. 어쨌든 순복음이면 순복음 분위기가 있을 거고 온누리면 온누리 분위기가 있을 거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있을 건데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주일에 그거에서 나와서 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생기고 이런 뭐 청어람이든 뭐 평연이든 이런 강의를 가면서 아 요렇게 묵상을 하는 사람도 있네, 요렇게 피정이란 게 있네, 요런 뭐 이콘을 보고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네. 이제 다양한 경험들, 신앙의 경험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만 평생 다녔으면 알지 못했을 법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면서 내가 어느 때에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가장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떠먹여준 거죠. 그냥 설교로 그냥 야, 먹어. 야 죽으면 확 한 입 벌려. 걸릴 뻔했어. 그러니까 감수성, 신앙 감수성.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덕분에 요 기회는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주체적으로 본인이 그렇지. 찾아가야 되는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면은 교회는 뭘 해줄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각자의 색을 조금 더 뚜렷하게 가야 되나? 신앙 감수성을 이제 서로가 알면은 오히려 더 연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로에 서로. 대한 이해가 비슷한 있으니까. 사람들끼리. 아니 달라도 그러면 말씀하신 그거 다 해야 돼? 교회판 MBTI 해야 돼? 해보면 좋겠다. 아니 근데 이거 우리 다음에 해볼 거야.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그래요? 나도 바뀌었을 것 같긴 해. 같아. 알았어, 얘기해.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진짜 다들 안 해봤어? 이거 진짜 해봤어. 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이런 막 나는 무슨 뭐 혼자 해봤고 뭐 사람들이 우리 다 해본 우리 줄 알. 청년부 몇백 명은 해봤다. 청년부가 몇백 명. 아니 다 합치면. 그러니까 그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단한 규모네요. 네. 합치면.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니까 그거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나 무슨 교회 12년 연봉이시죠? 개근한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다음에 이야기하면 재밌겠네요. 나 교회 개근한 사람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았고요. 그냥 앞으로 또 교회 공동체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막막한 거죠. 맞죠? 막막한 거. 뭐 해보고 있다고 유치부는 하는데. 막막해요 사실. 진짜. 아니, 나 생각 모임하다가- 못했는데 아까 한 명 왔는데 얘가 울어버리고. 아니 모임하다가 본인이 우셨다고 막. 저도 같이 울었죠. 끝나고 줌 끄자마자 바로 이렇게 연기 나는 거 같고. 다행히 줌 끄고 우셨네요. 줌 할 때도 살짝 이렇게 눈물 훔쳤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계속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이러고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막 이렇게 하고 한 분인데 여러분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유치부는 여전히 막막하긴 해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왜냐면 유치부 친구들은 그 핸드폰도 못 쓰니까 겟더타운 이런 것도 활용하기가 어렵고 한글도 모르니까 뭔가 뭐 그런 걸 활동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뭐 찾은 대안은 같이 만들기를 하면서 말씀을 아주 짧게 전하는 정도인데 그것도 사실 뭐 15분, 20분 정도밖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전히 유치부에게는 좀 힘든 것 같고 대면만이 답이겠다 뭐 이런 자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청소년부, 청년부가 조금씩 변하면 유치부도 조금씩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시도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뭔가 청년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더 고민하고 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교회마다 각자의 색깔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별로 조금 더 굳혀가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좀 더 찾아가고 이렇게 되는 유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긴 해요. 코로나를 이거를 막 무조건 대면으로 다 이렇게 모든 거를 기대하고 이런 거는 저는 좀 비관적이고 이 온라인 상황을 어떻게 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고민도 필요하고 공동체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온라인은 이제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하이브리드 무조건 이제 두 가지 같이 가야 된다. 네, 저는 그래서 무조건 하이브리드로 하고 확진자 있으면 온라인으로 넣어드려. 그리고 다 나면 와. 네, 그렇게 무조건 하기 때문에 온라인 자체에서의 어떤 좀 그거를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오히려 곧단 생각. 충분히 뭐 하신 말씀 지님은 교회 바라는 것도 없고 아니 뭐 아니 교회 뭐 너무 은혜로운데 뭐. 아니 그러니까. 교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알아서들. 아니 목사님 많이 보세요 이거 방송? 네? 목사님 많이 보세요? 아니 저희 전도사님이 보셔요. 그래서 같이 약간 바로- 동료가 다들 바로 은혜로 바로 가더라고 뭔가. 그러니까 지금 약간 눈치 보면서 방송하는 이러실 거 아니야 나 눈치 안 할 보였어. 말은 해야죠. 그냥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좀 코로나로 인해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온라인도 병행하자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또 소외되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그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같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뤄나갈 것인지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점이 나왔네요. 네. 뭐 예를 저는 하나 들면 또 생각났어요. 기기가 없다던가 이런 맞아, 온라인을 맞아. 참여 못하니까. 맞아요. 아주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바라는 점은 저는 지금 있는 교회 말고 이전에 있던 다른 교회들은 되게 뭔가 이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엄청 강했던 교회들이었거든요. 이 공동체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무조건 지켜야 되고 잡아야 되고 어떻게든 조금 더 빡세게 굴려서 이 공동체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네, 계속해서 막 프로그램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떠난 교회 얘기는 되게 편하게 하시네요. 네. 끝나고 따로 얘기해요? 끝나고 따로 얘기해. 아니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조금 더 긴장감을 내려놓고 뭔가 코로나라고 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한국 교회 하는 얘기 같은데 약간 그렇긴 하죠. 저는 반대. 그래요? 저는 반대. 잃어버렸다. 반대하지 마요. 지금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반대. 내가 바라는 점은 반대인 거지. 교회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비이성적인 결론들을 되게 많이 보여줬잖아요, 교회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그냥 엄마가 가라서 가고 그냥 한평생 다녔으니까 그냥 가보고 저 친구 있으니까 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상한데 요즘에 또 MZ세대 아시죠? 불공정 참지 못하는 MZ세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그냥 저 사람이 말하니까 계속 저랬던 사람이니까 하고 들어줬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걸 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잃은 건 아니겠죠. 그쵸. 엄밀히 따지면. 네. 아닌 걸 근데- 깨달은 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냥 아닌 건 알았어. 아닌 건 알았는데 애초에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그냥 해준 거야. 그거를 모르는 거는 목회자들만 몰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 교회마다 그 상황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포인트에서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야 니네 이러니까 나 안 할 거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안 해주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약간 잘 자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는 생각. 귀를 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교회가 느낌. 귀를 열면 되는데. 나 너무 또 심해.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바람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뭔가 네. 적어도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신앙을 잃어버린 건 아니니. 맞아요. 그쵸. 그 너네가 놓친 거고. 맞아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코로나에 관련해서 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 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를 우리가 만들었죠. 채널을. 맞아요. 저희가 또 이메일도 만들었고요. 이메일 여기 이렇게 딱 띄워주시면 이메일 여기 이메일도 만들었고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도 만들었죠. 맞아요. 네. 크리스천 하우 치면은 카카오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메일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전에 썼던 패들릿 계속 쓰니까요. 패들릿에다 남겨주셔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영성 당신은 어떤 영성을 갖고 있나요? 요거 이제 보내주셔도 좋겠고 뭐 지금 저희 말했던 교회가 이래서 떠났다 아니면 뭐 교회 저도 이런 걸 바래요 하는 점들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내주시면 또 그걸 가지고 쇼츠 만들 때도 같이 활용하고 요렇게 또 이야기 한 번 더 나눠도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긴 시간 우리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다음 화에서도 저희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뭐 게스트를 섭외를 해서 했는데 요 패널 분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바라볼 수 있을까 요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당분간은. 그래서 너무 어려운 주제 안 하고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만들어 가보려고 하니까 또 댓글과 응원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화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인사해볼까요? 그만!